자, 새 프로젝트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연습용이다라고 넣어보도록 하죠. 레거시 연습, 레거시 연습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기 폴더에 확인하고 눌러보세요.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N, 여러분이 그동안 하던 사용자 정의 부분에 1920에 1080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시퀀스 네임은 그냥 기본 시퀀스 네임으로 갈게요. 확인하고 눌러봅시다. 작업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가 편집 모드인지, 편집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창에서 레거시 타이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저장된 레이아웃,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하기,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하기. 준비가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레거시 타이틀에 여러분이 기능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자, 레거시 타이틀, 레거시 제목, 새로 만들기에 레거시 제목 선택하셨어요? 제목 이름은 그냥 확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의 크기가 작으면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창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창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크기를 좀 키우셔서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쪽 창의 크기가 작아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보여지지 않아서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창을 조금 키워주시고, 이쪽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이 키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의미하는 이 검정색은 실제 검정색이 아니에요. 투명한 색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위에다가 투명한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봐가면서 작업하는 게 편할 때는 거기에다가 먼저 영상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작성을 하시면 밑에 있는 영상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일부러 제가 아무것도 밑에다 가져다 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냥 디폴트인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까만 배경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투명하다. 그러니까 까만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다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시는데, 저번 시간에 여기 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로로 쓰는 그러한 글을 입력을 해보셨어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세로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쪽 코너로 오셔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드림 직업 전문학교 이렇게 써볼까요? 어때요? 글씨가 세로로 쓰여지는데 지금 현재 글이 보이지 않고 한글로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만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셔야 되겠죠. 또는 맨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든지, 드래그는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죠.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꼴 모음에 가셔서 이쪽 속성창에 보시게 되면 글꼴이다라고 해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글 글꼴로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보시면
한글 글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한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세로 쓰기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색상이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을 여러분이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글꼴 보이실 거예요. 글꼴 크기를 여러분이 감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바꿔줍니다. 글자의 크기 변경하는 거 다시 한번 보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자, 7 부분이 있죠. 자, 이 7 부분에다가 색상을 또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에 단색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단색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흰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내 것이 타이틀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색상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 색깔을 바꿔봤고요. 밑에 있는 선 부분에다가 자, 테두리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선과 외부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부선, 바깥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죠. 외부선에다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 흰색으로 테두리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 부분에, 흰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색상의 크기 값을 약간 늘려봅시다. 이렇게. 한 15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글을 입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글이 테두리가 잘 들어갔는지 또 그림자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배웠던 내용 중에 그림자는 뭐다라고 했어요? 이 어두운 영역 이 부분에서 그림자를 넣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어두운 영역에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검정색인데 얘도 보기에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밑에 그림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결과값이 보이겠죠? 예상하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초보이다 보니까 보여야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하늘색으로 그림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하늘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투명도를 올려보시고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거리값도 올려보시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보시고 밑에 있는 확산 부분도 이렇게 값을 변화를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약간 들어요? 빛을 준 그런 느낌으로도 색상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여기 있는 확산값을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확산값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그림의 글자에 빛이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자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배경이다라고 해서 나오게 돼요. 이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가 투명하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밑에다가 색상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컬러 매트를 밑에다 그냥 하나를 깔아주고 여기에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컬러 매트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배경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색상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색상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배경에다가 색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이 가로로 썼던 것을 세로로 써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요 도형들이 있어요. 도형들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내 것이 제목으로 들어가셔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자, 요건 사각형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모서리가 둥근 걸 그리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해보시는데 먼저 자, 여기 있는 사각 도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 창에 오셔서 여러분이 클릭 드래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방금 설정한 값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각형이 그려지죠. 자, 외곽선도 빼고 그림자도 빼고 색상값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외곽선 부분에 체크 부분을 해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빠져나가죠. 또한 어두운 영역이 그림자를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에 체크를 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자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상 값은 어디서 바꿨어요? 여기 있는 7 부분에 있는 요 색상 값이었죠? 요 색상 값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자, 단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형 그라디언트로 바꿔봅니다. 방사형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방사형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시고 어제는 선형 해봤으니까 방사형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있는 페인트 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황색으로 바꿔봅니다. 이렇게요. 그럼 방사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색상 값을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방사형은 여기 있는 7의 7 유형 중에 보시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와 같이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값을 여러분이 확장되는 범위값을 이와 같이 조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방사형의 범위값 어떻게 조정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사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방사형. 동그라미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얘를 지우시고 자, 이 사각형을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지워지죠. 지워보세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까지만 일단 지우셨죠? 자, 빠져나가 봅니다. 다 같이 빠져나가 보세요. X 버튼 눌러서 닫고 빠져나가 보세요. 파란색은 배경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닫고 나와 보세요. 그냥 닫고 나오세요. 닫고 빠져나오셨어요? 그러면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 A1, V1 트랙에다가 가져다 놔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해드릴 테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 테니까 못 따라서 하신 분은 천천히 다시 따라서 하세요. 자, 다 같이 파일을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내 것이 제목을 클릭한다. 됐죠? 그러면 이름을 무엇라고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는 자, 도형이다 라고 써볼게요. 도형을 연습해 볼 겁니다. 도형.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화면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건 왜 그렇다? V1 트랙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난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얘를 또 닫아요. 그냥.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면 얘를 잠깐 치워. 이렇게 치우는 게 낫겠다. 치우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 없는 곳.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가져다 놔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그리고 얘를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그냥 보여지는 거지
그게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에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다 같이 연습을 다시 해봅니다. 자, 여기 버튼 다 찾으셨어요? 다시 이제 없어진 분은 자, 이렇게 X자 눌러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신 분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됐죠? 그럼 똑같이 나와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도형 아까 금방 그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원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 원형. 자, 원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예시로 어제 뭐라고 써놨냐면 자, 수당 80만 원 해서 땡땡땡땡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만든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끝까지 시청을 안 하셨다는 거야. 하다 말았어. 공부를 안 하셨어. 복습을 안 하셨군요.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알려주지 말아야 할란갑다. 복습도 안 했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형을 하나를 도형을 그리셨잖아요. 됐어요? 잘못해서 저는 요거 안 그려졌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런 분은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택 도구로 항상 클릭하고 딜리트 키 이렇게 그러면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원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먼저 클릭하고 이쪽에 오셔서 화면에 오셔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와 같이 원형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하나를 그리셨죠? 그러면 이 원 안에다가 자기 채널명을 써가지고 요 채널명 안에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딱 맞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원을 아까 뭘로 우리가 방사형으로 해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색 부분에서 7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색상 값에 7 유형을 뭘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방사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요 클릭하시고 자,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색상 값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페인트 통을 더블 클릭 그렇게 해서 원하는 색상 값 선택해 주시고 자, 주황색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색상만 더블 클릭해서 자, 빨간색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원형에다가 주로 많이 쓰겠죠, 우리가. 그러면 예쁜 형태의 모양이 단추같이 만들어졌죠. 볼록하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방사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모나코 몬도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널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텍스트 T를 클릭을 다시 하신 다음에 텍스트 T를 클릭을 하셔서 이 안쪽에다가 놓고 커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모나코 몬도 이렇게 써봤어요. 가로 글자 쓰는 거예요. 요거 가로 글자 요걸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입력을 하셨으면 자, 안 보여요. 왜? 색상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항상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색의 색깔을 자,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뭐가 화면에 보이게 되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글꼴을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게 됩니다. 지우시려면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을 선택하셔서 이 글씨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하면 지워집니다. 네.
칠에 있는 색상을 글씨를 클릭하시고 글씨가 클릭된 상태에서 칠의 색상의 유형을 단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색상 값을 변경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색상 값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이제 두 줄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다라고 해서 정렬이 이렇게 글이 입력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 정렬 눌러서 이왕이면 이렇게 가운데로 글씨가 가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동시에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형만 이렇게 하면 원형만 이동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다른 위치에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선택 자체를 저같이 이쪽 빈 공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위치 이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얘만 개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께 이어서 뭔가를 또 더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같이 적용을 해서 쓰는 거죠. 자, 요렇게 입력까지 되셨나요?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빠져나가 봅시다. 이것만 별도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별도로 만든 거를 여기에 합해져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0번 프레임에다 갖다 놓으시고 얘 조금 보이게 더 확대해 볼까요? 플러스자 눌러서 한 4번 정도 플러스자 눌러보세요. 조금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마찬가지로 0번에다가 놓으시고 자, 방금 만든 이 도형을요. 이 도형을 자, 끌어서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올려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합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개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줄 때 모나코 몬도 따로 줄 수 있고 드림 직업전문학교 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 나는 애니메이션 안 주고 그냥 이거를 하나의 그냥 배경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아까 하나에다가 다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따로 만들어 봤어요. 일부러.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글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곡선으로다가 글을 하나를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 이미지든 어떤 이미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따라서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요걸 같이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별도로 다시 파일에서 클릭, 자, 새로 만들기 클릭, 내 것이 타이틀, 내 것이 제목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다 흐르는 제목 이렇게 써볼까요? 흐르는 제목 이름을 흐르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대로 다 보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현재 밑에서는 보여는 있지만 현 화면은 뭐다? 그냥 아까 새까만 투명한 화면이다.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명한 까만색 화면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갖다가 완전히 내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비켜보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보면 여기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죠? 까만 상태라는 거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있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좋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표현이 됐죠? 흐르는 자막을 요렇게 흐르게끔 여러분이 글씨가 이와 같이 저같이 S자 꼬아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수업을 해드리려고 타이틀을 내 것이 타이틀이다라고 해서 제가 빤듯이 글을 안 쓰고 다 어떻게 썼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사선으로 글을 쓰는 방법 제가 내 것이 타이틀로 일부러 제목을 다 만들어서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배우는 방법입니다. 거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스 따라 흐르는 텍스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펜 도구가 있어요. 이걸로 먼저 패스를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글을 입력하셔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쉽게 이 패스 따라 그르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일단은 사선으로 하나 제가 써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야 여러분이 곡선은 조금 어려우니까 사선으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를 다 같이 클릭해 주세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입니다. 요거. 앞에 있는 요거. 같이 찾으셨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 창에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사선이 자, 다시요. 요거 말고 요렇게 사선이 요렇게 가게 하고 싶어요. 거꾸로네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이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클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가 클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펜 도구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시죠? 새까매서 같은 새까만 색인데 자, 여기다가 1번 아까 말한 이 지점에다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정점이 하나가 생겼죠? 그 다음에 2번이다라고 한 부분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사선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선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사선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뭐라고 입력을 해보시냐면 여러분 채널명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땡땡 이렇게 써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땡땡땡 이렇게 써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땡땡땡. 자,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꾸는 방법은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되더라. 블록 지정이 된 상태에서 자, 바꿉니다. 글꼴 먼저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꼴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글꼴 크기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다 글자가 표현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색상 부분도 자, 바꿔봅니다. 여러분이 하색 그라디언트 이걸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글자체를요 조금 굵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굵은 글자체로 바꿔봅니다. 요 글자체가 재밌네요. 저는 글자체를 뭘로 선택을 해봤냐면요. 조금 얘는 나눔 손글씨 펜체라고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글자체를 매번 똑같은 걸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좀 부드럽게 저는 좀 재미난 걸로 바꿨죠. 일부러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저는 글자체를 나눔 손글씨 펜체 이렇게 돼 있네요. 나눔 손글씨 펜체.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글자체를 많이 다운을 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폰트 제가 알려드렸죠? 잊어버려서 안 잊어버리셨어요? 좀 받아놔요. 무료 폰트.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로 해보자라고 했죠? 7을
자, 사색 그라디언트 방사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있는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값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사선으로 글을 쓰는 방법 이해하셨죠? 그러면 각도가 사선이 되긴 됐는데 이렇게 잘 됐잖아요. 여러분도 잘 되셨어요? 잘 되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각도가 살짝만 밑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입력을 해놨는데 그렇죠? 또는 위로 조금만 올렸으면 더 좋겠어요. 각도 변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이 선택 도구 툴로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 보이시죠? 자, 여기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다시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쪽 조절 버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쪽 내 귀퉁이 조절 버튼이 보이시는 공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얘를 살짝 더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배경이 까만색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서 배경색을 잠시 바꿔볼게요. 잘 보일 수 있는 색깔로 일단 바꿔볼게요. 너무 흰색이면 또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마우스를 옆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보여요? 이제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살짝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바뀌죠? 됐어요? 네, 이때 클릭한 상태로 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모양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 살짝 밖으로 빼면 나오는 이 모양에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선에 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타이틀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가 적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레거시 제목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레거시 제목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현재 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시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들겠어요. 이 색감을. 그래서 저장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여기 있는 밑에 스타일들이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화면 창 크기를 살짝 위로 올려봅니다. 이렇게요. 레거시 제목 스타일의 창의 크기를 이렇게 더 올려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작아지면서 화면이 작아지고 여기 있는 밑에 제목 스타일만 크게 보이죠? 우선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 크게 보이게 해놔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스타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하다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 글자의 어떤 형식은 바뀌어지는데 똑같은 색감이라든지 요거를 쓰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저장하는 방법이 여기 레거시 제목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옆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확장 모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 확장 모드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요. 먼저 얘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이 확장 모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새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새 스타일 클릭. 그러면 어떠한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고자 원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눔 손글씨 펜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글자체가 이름이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뒤로 내용은 지워버리시고 여기에다가
포그라운드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4가지 그라디언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구분하기 좋게 나는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요렇게로 지정해 놓은 얘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스타일의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그냥 쓰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들어가냐면 요 밑에 가서 요렇게 들어가요. 항상 맨 하단 아랫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키워보세요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예시로 지금 요 스타일이니까 자, 여기를 눌러보면 의미가 없겠죠? 자, 앞에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라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한번 자,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색상 값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스타일, 지금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타일은 다 영문이에요. 글꼴 자체가 다 영문이니까 깨져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Z 하시고 다 같이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놔보세요. 나는 색감은 참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나 또는 여기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스타일이 적용이 하고 싶은데 글꼴은 적용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영문과 한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냐? 얘를 그냥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는 얘를 그냥 제가 클릭했죠? 그랬더니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자, 얘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랬더니 자, 미리 보기에 보여진 내용 보세요. 글자 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스타일만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는 여러분이 메뉴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걸로 바꿔서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스타일에 색상만 적용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어요? 스타일에 색상만 적용하겠다. 찾으셨죠? 자, 그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의 색상만 적용이 됐죠.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둘 다 나는 기억 못하겠어요 하면 하나만은 선택을 해야죠. 뭐 Alt 누르고 클릭. 그건 쉽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스타일에 요거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고 클릭이요. 괜찮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요것도 적용해보고 싶죠? 요거 방금 만든 걸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글꼴 자체도 다 한글로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냥 클릭. 어때요? 적용이 됐죠? 자주 쓰는 스타일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적용해서 쓰면 참 좋겠네요. 편리하겠죠? 여러 번 만들려면 귀찮아요. 이것도. 그리고 귀찮은 걸 떠나서 그 값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적용을 해 놓으시고 항상 여러분이 원할 때 적용을 해서 쓰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레거시 제목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자, 화면을 밑으로 이렇게 요거 제목 스타일 다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러면 창이 다시 커지게 되겠죠. 자, 요거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나와 있으면 항상 창이 너무 작아서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필요할 때만 열어서 보시도록 하고 창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스타일 적용한 것을 한 번 더 적용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S자로 꼬아서 글을 쓰자라고 했죠? 그거 한번 해보고요. 여기 있는 요걸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곡선이에요. 우리 펜툴 쓰는 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이 됩니다 했던 거. 그거예요. 똑같아요. 자, 봅시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두 번째 할 때 따라서 하세요.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자, 이쪽 창에서 클릭합니다. 한번 처음에는 그냥 클릭이에요. 두 번째, 자, 여기다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정해질 때까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가 그려진 거죠.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지금 그려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넥스트 점을 여기를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까? 예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지금 아까 여기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정점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선분이 하나가 나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선분이 넥스트 지점을 지정하고자 원하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분이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지시가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점을 어디다 찍냐면 여기다 찍어요. 그럼 얘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려는데 끝이 여기네?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끝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가고 있었어. 그런데 끝이 여기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클릭만 합니다. 어때요? 그려졌죠?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려지죠? 따라서 클릭 드래그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뭐만 했어요? 클릭만 했어요. 왜 곡선인데 클릭만 하죠? 분명히 클릭만 하면 직선이라면서요. 맞아요. 여기서 이미 한번 여러분이 곡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곡선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넥스트는 곡선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만 완성하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직선이에요. 만약에 이 라스트에서 클릭 드래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것도 곡선으로 가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는 곡선이 맞는 거고 클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간다 그런 뜻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원리를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이해하신 분이 계시고 이해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직접 해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해봅시다. 자, 다시 제가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 화면으로 오셔서 자, 아까와 같이 저는 이렇게 X를 그릴 겁니다.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우선은 자, 이쪽 하단 부분에 그냥 클릭 한번 하세요. 넥스트 지점에 이만큼 떨어쳐서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이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게 됐죠? 이 상태로 마우스를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넥스트 지점을 여기 위로 여기에다가 놓고 그냥 클릭을 합니다. 클릭. 되셨어요? 그러면 S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글만 쓰면 돼요. 자, 글을 뭐라고 써보시냐면 글씨가 좀 많아야 S자로 따라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림 직업전문학교의 영상교육 재미있어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쓰다가 많은데요. 그래도 계속 써요. 알겠어요? 안 보여도 써진다 생각하고 그냥 써요. 글자 크기가 크게 되어 있는 분은 요 패스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쓰여지는 건 계속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 보이게 할 거니까요. 일단 제가 쓰라고 한 글귀를 일단 다 써보세요. 드림 직업전문학교 영상교육 재미있어요까지. 다 쓰세요. 안 보여도 계속 쓰라는 거예요.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쉽게 편집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를 선택한 후에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금 입력한 이 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요게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잡혀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글꼴 크기 보이시죠? 글꼴 크기. 자, 이 글꼴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줄여봅니다. 여러분 글씨가 다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어때요? 아까 보이지 않았던 재미있어 요까지가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글꼴 크기를 줄여보시든지 너무 저는 이렇게 작아서 다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은 글자 크기를 키워서 일단 원하는 모양이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S자 곡선으로 글씨가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재밌죠? S자 글자 나오니까 재미없어요?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그려놓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그립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하시고 빠져나오세요. 다 같이. 빠져나오시고. 자, 얘를 갖다가 끌어서 비디오 3번 트랙에다가 올려보세요. 이 비디오 3번 트랙에다가. 여기다가 올려보세요. 그러면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완성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면서 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